국회에서 했던 17일 날 대답을 보면 뭐 그거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외에는 없다. 1차, 2차 소환에 불응했다면 지금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좀 경고롭게도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 24일. 그다음에 공수처가 제시한 시한 25일이 사실 같은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25일부터 움직이겠다는 거니까. 공수처가 25일 10시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한덕수 탄핵한다. 그리고 공수처는 그러면은 탄핵을 해버리면 특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그러면 공수처도 안 움직인다. 탄핵을 하면 특검 못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심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들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헌법 53조에 보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하게 돼 있잖아요. 법률 안에 대해서. 그런데 기한 내에 대통령이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해. 제의 요구도 안 하고 뭐 공포도 안 해. 그럼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53조 5항은 15일 이내에 대통령 부작위 시에 그냥 공표된 걸로 간주한다. 확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31일까지가 15일인데 그때까지 한덕수가 아무 일 안 하면 좋은데 이제 직전에 제의 요구할까 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31일까지 만약에 기다려서 자동방으로 이게 공표가 되면 그때부터 해도 사실은 특검이 이어져요. 그 공수처 수사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한덕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신뢰를 한 감이 있다. 그런데 노정면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정면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5명 뭐 이렇게 무리하게 날리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정부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그건 민주당이 취하기 되게 어려운 그 태도로 보이고 다만 한덕수만 날려도 최상목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최상목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공표를 안 하고 제의를 요구한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한덕수보다 훨씬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예산 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걸 봤는데 최상목이 자기도 그러면 그걸 계속 버티고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덕수가 연말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안을 확정시키는 거나 내일 시한대로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연말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의미가 뭐가 다르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를 향해서 너 내란 공범으로 중대범죄자 취급을 받을래. 여기서 비교적 조용한 관대한 처분으로 목숨만은 살려줄게 식으로 민주당에서 배려하는 말을 들을래. 이 양자 선택을 하라는 거인 것 같거든요. 자, 이상호 기자 말씀 들으면 탁 먹은 게 떠오르는 게 차라리 탄핵시키고 내란죄로 수사 바로 시키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조치를 하자 한덕수를.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다음 뭐 이를테면 최상목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것도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는 지금 탄핵 사유를 다 쌓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국가 미래를 무너뜨린 자예요. 그 자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정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공모 정당으로 불리는 권성동이랑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을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노상원 수첩에서 뭐가 나왔냐? 사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건 명백한 내란의 증자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예를 들면 법률적인 그다음에 헌법적인 내용을 검토한다는 얘기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범한 자들에게 내란의 증자를 없앨 수 있는 시간적인 요인과 그들이 뭉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내란에 공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아쉽다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그 이제 내란 12월 3일 날 밤에 이 계엄을 무산시킨 이후에 민주당이 먼저 했었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덕수를 원투로 묶어서 동시 탄핵을 진행했었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은 이제 우리가 보아온 것 같은 이제 절차와 시간 몇 주에 걸치는 싸움이 벌어지만 한덕수 탄핵은 그때는 이 총리였으니까 150석으로 바로 시킬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버 3에 해당하는 최상목이가 정부 수반 대행을 하게 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지금 와서 보면 훨씬 난 걸 텐데 이 시점에 한덕수가 그 사이에 상당히 뭐 국정 운영의 대행자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비춰진 모습이 있으니까 더 만만치가 않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사실 기세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탄핵이 통과된 거는 불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촛불, 빛의 혁명의 기세로 사실 통과시킨 건데 네. 그 기세를 이어갔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 한덕수가 체포됐으면 분위기가 네. 달랐다고.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가 바보가 아닌데 만만하네 이렇게 판단한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민주당 지도부 기자회견을 보면 이거 한덕수가 충분히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권한대행이 사실상 직권대행이지 불필요한 정치적 판단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든 특검이든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할 경우에 그러면 탄핵할 거냐. 그때도 대단히 유보적이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조심스럽게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여론을 좀 신경 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을 한덕수한테 주지 않았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건요. 네. 국정 안정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정이 안정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치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 저는 이건 어찌 보면 소위 국민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민주당이 맞습니다. 좀 적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거죠. 대단히 많은 주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윤석열이야 내란을 했으니까. 근데 국무총리는 뭘 하냐면 소위 이 비상계엄을 할 때 경유하게 돼 있거든. 그럼 경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서 경유 안 했어? 너 뭐 한 거야? 사과해야 되잖아. 사과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총리가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덕수를 살리더라도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압박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저부터 그냥 면죄부를 줘버린 상황이 됐고 한덕수는 작전 미스처럼 돼버렸는데 한덕수를 근데 사실 저 바로 체포하도록 몰았어야 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